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TV 아사히의 간판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 전 국민을 멈춰 세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대본에 없던 단 한마디로 뉴스 스튜디오는 물론 일본 사회 전체가 술렁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 대해 무엇을 말했길래 그토록 큰 파장을 일으킨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 밤 생방송에서 시작된 한 아나운서의 믿을 수 없는 여정을 전해드립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TV 아사히의 보도 스테이션, 제가 3년째 앵커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늘 그렇듯 완벽하게 차려입고 카메라를 마주했죠. 오늘 서울에서는 또다시 극우 단체들의 반일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일본 상품 불매를 외치며. 그런데 갑자기 제 손이 멈췄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모두 일본을 증오하는 걸까? 나는 어떻게 알지? 라는 의문이 스쳤거든요. 생방송 중인데도 5초, 10초.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대본에 없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 보도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린 한국을 정말 아나요?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귓속 이어피스에서는 제작진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고 시선 끝에는 후배 기자 카게야마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방송 후 임원들의 질책이 쏟아졌어요. 우리는 객관적 사실만 전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날 밤 제 마음은 흔들렸어요. SNS에서는 제 발언이 화제였죠. 비난과 지지가 섞인 댓글들 사이에서 더 큰 질문이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나는 한국에 대해 직접 본 게 단 하나라도 있었던가? 내가 전하는 뉴스는 정말 진실일까? 창밖의 도쿄 야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3년간 전해온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다음 날 아침 TV 아사히 편성회의실. 모두가 어제의 사건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대화가 멈췄죠. 아야코 씨, 어제 일은 잊읍시다. 오늘부터 원래대로 진행하죠. 부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부장님, 2주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보려고 합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선배 앵커가 웃으며 말했죠. 괜히 갔다가 기분만 상해. 현실은 우리가 보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그때 카게야마가 일어섰어요. 선배 혼자 안 보내요. 저도 같이 갑시다. 카메라도 들고요. 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개인 여행이라면 말릴 수 없지. 하지만 회사 공식 취재는 아니라는 걸 명심해. 그날 저녁 인천행 항공권을 예매했어요. 3년간 한국 뉴스를 전했지만 정작 한국어 인사말 하나 제대로 몰랐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비행기 탑승 전 카게야마와 만났어요. 선배,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의 표정은 반신반의했어요. 물론이지. 뉴스는 넘겼어도 아직 답을 얻지 못했으니까. 창밖으로 도쿄가 작아지는 걸 바라봤어요. 2시간 후면 인천.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대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구름 너머로 서서히 새로운 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 15분입니다. 기내 방송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를 떠난 지 불과 2시간 만에 저는 이제 제가 그토록 많은 뉴스를 전했던 그 나라에 와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쩌면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곳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데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어서 오세요. 예상치 못한 일본어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뉴스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미소로 맞이해주다니요. 카게야마가 제 표정을 보더니 살짝 웃었어요. 선배, 우리가 매일 보도하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수화물을 찾아 공항 로비로 나왔어요. 역시나 모든 안내판에는 일본어 표기가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서는 일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지하철 티켓을 사려고 자판기 앞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한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처음 오셨나요? 호텔이 명동이시라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카게야마와 함께 공항철도에 올라탔어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은 사실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고층 빌딩, 아파트 단지,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저 간판의 문자만 다를 뿐이었죠. 이상하네요. 왠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카게야마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나라를 그토록 다른 존재로 느꼈을까요? 왜 항상 갈등과 반감이라는 단어로 묘사했을까요? 명동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프런트 직원은 서툰 일본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처음 오셨죠?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의 서툰 일본어가 오히려 더 정겹게 느껴졌어요.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일본어 소통이 어려웠어요. 메뉴판을 가리키며 겨우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고 주인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을 걸었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순간 긴장했죠. 이게 우리가 말하던 그 반감인가?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다시 말했어요. 맵지 않아요. 괜찮아요. 간단한 영어였지만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어요. 그리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밤거리를 걸었어요. 명동의 화려한 불빛, 활기찬 상점들,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 이곳에서는 반일 감정이나 갈등이란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은 도쿄와 닮아 있으면서도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카게야마가 물었어요. 선배, 어떤 느낌이세요? 잠시 생각했어요. 이상해. 이 도시가 정말 반일 감정으로 가득하다면 왜 나는 이렇게 편하게 느껴질까? 카게야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첫날부터 제 모든 예상은 빗나갔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 카페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거리를 걸으며 서울의 아침 공기를 마셨죠. 도쿄와 다르지 않은 도시의 활기가 느껴졌어요.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카게야마는 호텔에서 조금 더 자기로 했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제 휴대폰으로 일본 뉴스를 확인했어요. 어제 저녁 뉴스에서도 한국의 반일 감정 고조라는 내용이 나왔더군요. 창밖을 바라보니 평화롭게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 어디에서도 반일 감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찾았는데 갑자기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당황한 채로 가방을 뒤적거리는데 카페 직원이 다가왔어요. 혹시 일본에서 오셨나요? 아까 테이블에 이거 놓고 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녀의 손에는 제 지갑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 지갑을 확인해 보니 신용카드도 현금도 그대로였죠. 직원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라 계속 고개를 숙이며 아리가또를 반복했어요. 아, 괜찮아요. 일본어 조금 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도쿄 여행 갔었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그녀의 서툰 일본어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카페를 나와 명동 거리를 산책하다가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경복궁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지하철에서 내리고 보니 이번엔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영어로 영무원에게 설명했더니 그분이 친절하게 분실물 센터로 안내해 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휴대폰 찾을 확률이 높아요. 영무원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사실 그다지 기대는 안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1시간 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휴대폰을 찾았다는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서에 들렀는데 한 택시기사님이 제 휴대폰을 직접 들고 와주셨다고 했어요. 택시기사님께서 사례를 받으시겠다고 기다리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가셨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좋은 기억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목이 메었어요. 지갑도 휴대폰도.
모두 낯선 이곳에서 잃어버렸는데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녁에는 호텔 근처 한식당에 갔어요. 앉자마자 주인이 다가와 물었죠. 일본에서 오셨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일본에서 왔어요. TV 아사히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상과 달리 주인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방송국이요? 대단하네요. 일본 드라마 많이 봐요. 이거 서비스예요. 그러면서 반찬을 더 내왔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카게야마와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선배, 오늘 어땠어요? 카게야마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카게야마, 내가 두려워한 건 한국이 아니라 한국을 오해한 나 자신이었던 것 같아. 그 순간 미묘한 부끄러움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3년간 제가 뉴스에서 전했던 그 한국은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한국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카게야마에게 제안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어. 같은 미디어 종사자로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카게야마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선배, 정말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연락해봤어. 한국에서 유명한 독립 다큐멘터리 PD야. 내가 누군지 말하니까 흥미있어 하더라. 솔직히 저도 긴장됐어요. 그동안 적대적이라고만 생각했던 한국 미디어 종사자를 직접 만나는 거니까요. 약속 장소는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석 자리에서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사토 아야코 씨? 안녕하세요. 정준호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라는 다큐 시리즈 만들고 있어요. 유창한 일본어에 놀랐어요. 그는 도쿄대학에서 영화학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스타벅스 컵 사이로 그의 카메라와 노트북이 보였죠. 분명 촬영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일본 방송국과는 달리 독립 PD는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그만큼 불안정하지만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리에 앉아 저는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정 PD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왜 한국 미디어에서는 일본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나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아야코 씨, 미디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을 전달하는 것 아닐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자극이 시청률을 만듭니다. 갈등은 뉴스가 되지만 평화는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를 선택했어요. 대형 방송사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의 솔직한 대답의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말이 너무나 익숙했으니까요. 우리 TV 아사히에서도 늘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50명이 시위하면 마치 1000만 명이 시위한 것처럼 보도하는 거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 PD의 눈이 커졌어요. 일본도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쓴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도 한국의 작은 반일 시위를 대서특필하죠. 마치 모든 한국인이 일본을 미워하는 것처럼요. 둘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다른 국가, 다른 미디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아야코 씨, 대형 미디어는 모두 시청률의 노예인 거죠. 일본과 한국이 평화롭게 지내는 소식보다 작은 갈등이 더 팔리니까.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됐어요. 정 PD님, 미디어 종사자로서 정말 정직했을까요? 제 질문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웃의 일상이라는 프로젝트인데 한국과 일본의 평범한 시민들의 교류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방송국에서는 관심 없어 하지만 저는 이게 진짜 우리 두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 카게야마가 물었어요. 선배, 어땠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카게야마, 우리가 매일 전하는 뉴스는 진실의 일부일 뿐이야. 그것도 가장 자극적인 부분만. 정 PD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할지도 몰라. 카페를 나와 한강변을 걸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3년간 앵커로서 전한 수많은 뉴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 모든 뉴스가 진실일까? 아니면 시청률을 위한 자극적인 편집에 불과했을까? 정 PD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갈등은 뉴스가 되지만 평화는 잘 안 팔립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도쿄의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 만난 건 우리가 방송에서 말하던 한국이 아니야. 그리고 그들이 보는 일본도 진짜 일본이 아닐지도 몰라. 방송국 방문 다음 날 저희는 남산타워에 가기로 했어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보고 싶었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정 PD와의 대화가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았죠. 정상에 도착해서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도쿄타워에서 보는 도쿄의 야경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카게야마는 열심히 카메라에 담고 있었고 저는 그저 조용히 경치를 바라봤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도시가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 말하던 그 도시일까? 제 중얼거림에 카게야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옆에서 한국 가족이 다가왔어요.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영어로 말을 걸었죠. 혹시 일본에서 오셨나요? 저희 가족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긴장했지만 미소 지으며 네, 물론이죠라고 영어로 대답했어요. 그들에게 카메라를 받아 가족 사진을 찍어주었죠.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행복해 보이는 4명의 가족. 정말 평범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돌려주자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리본이 달린 사탕이 들려 있었죠. 이모, 이거 줄게요. 일본도 멋있어요. 소녀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사탕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3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편견의 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것 같았거든요. 손을 떨며 사탕을 받았어요. 아리가또.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아이의 부모님은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죠. 그들이 사라진 후 저는 손에 든 작은 사탕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선배. 카게야마가 제 옆에 조용히 섰어요. 이게 뉴스였다면 나는 방송하지 않았겠지.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제 말에 카게야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 이 순간이 바로 진실이죠. 남산타워에서 내려오는 길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작은 소녀의 사탕 하나가 뉴스로는 전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놓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전했던 것은 정말 진실이었을까? 그날 밤 리본 달린 사탕을 침대 옆 테이블에 두고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가야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크게 변해 있었죠.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5일간의 경험을 정리해 봤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죠. 카페 직원, 택시기사, 식당 주인, 정 PD, 그리고 그 작은 소녀까지. 그들은 모두 제가 뉴스에서 전하던 적대적인 한국인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 현실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일이면 다시 보도 스테이션 앵커석에 앉아 뉴스를 전해야 했으니까요. 카게야마와 헤어지며 약속했어요. 우리가 본 것을 잊지 말자. 다음 날 아침 TV 아사히 사옥에 들어서니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한국은 어땠어? 역시 우리 뉴스대로였지? 누군가 물었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넘겼어요. 그들에게 제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생방송 시작 30분 전 오늘의 대본을 받았어요. 놀랍게도 첫 번째 뉴스는 한국 관련 긴장 고조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서울의 작은 극우단체 10여 명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한 것을 마치 대규모 반일 감정이 폭발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죠. 심호흡을 하며 분장실에 앉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5일 전에 저라면 아무 생각 없이 이 대본을 읽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사토시 5분 전입니다. 스태프의 안내를 받고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앵커석에 앉으며 책상 위에 놓인 대본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무거웠죠. 30초 전, 디렉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카메라 불빛이 켜지고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손이 대본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토 아야코입니다. 오늘은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디렉터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지난주 저는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은 우리가 뉴스에서 전하는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일본을 좋아한다는 한 어린 소녀까지.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지갑을 돌려준 카페 직원, 휴대폰을 찾아준 택시기사, 방송국의 정 PD와 나눈 대화, 그리고 남산타워에서 만난 소녀의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전부 말했어요. 저는 앵커로서 진실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어쩌면 저도 모르게 편견을 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더 넓은 시선으로 진짜 이웃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는 혼란스러웠어요. 부장은 화가 나 있었고 몇몇 동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동료들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날 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비판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진짜 뉴스를 들은 것 같다며 지지해 주었어요. 새벽에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는 놀라운 말을 전했죠. 시청률이 3년 만에 최고였어. 내일 아침 회의에서 이야기하자. 그 방송 이후 3개월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놀랍게도 제 솔직한 고백이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죠. TV 아사히 경영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시청률이 급상승하자 새로운 기회를 보았어요. 사토 씨, 특별 프로젝트를 맡아볼래요? 부장의 제안으로 저는 카게야마와 함께 진실의 거리라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주제는 일본과 한국 시민들의 일상적인 교류와 공감대였죠. 뉴스에서는 보도되지 않는 평범하지만 진짜 이야기들이요. 다시 서울로 갔어요. 이번에는 공식 취재팀으로요. 명동의 일본 음식점에서 10년째 장사하는 일본인 셰프, 도쿄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 양국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들. 그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독립 다큐멘터리 PD 정준호였어요. 그는 자신의 이웃의 일상 프로젝트 촬영 현장에 저희를 초대해 주었죠. 정 PD님, 이런 영상을 어떻게 배포하세요? 방송국의 도움 없이는 어렵지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온라인 플랫폼과 독립영화제가 있어요. 시청자는 적지만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요즘은 대형 방송사만이 미디어가 아니니까요. 그의 도움으로 서울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일본어 수업을 촬영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오하요, 고자이마스를 외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선생님, 왜 일본어를 가르치세요? 제가 물었어요. 이웃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이웃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니까요. 뉴스에서 보여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길 바라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도쿄로 돌아와서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일본 청년들,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도 담았어요. 그들의 일상에는 뉴스에서 말하는 갈등이나 긴장이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만 있었죠. 다큐멘터리 편집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장면으로 남산타워를 선택했어요. 그날 만났던 소녀와 그 가족을 다시 찾아가 인터뷰했죠. 왜 일본인에게 사탕을 주셨나요? 소녀의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딸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환영해주자고 항상 말하거든요. 어른들의 복잡한 역사와 관계없이 아이들은 그저 서로를 좋아할 뿐이니까요. 다큐멘터리 진실의 거리는 지난주 TV 아사히 저녁 시간대에 방송됐어요. 시즌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죠.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놀랍게도 정준호 PD의 작품도 한국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가 직접 연락을 주었거든요. 아야코 씨 멋진 작품이었어요. 덕분에 저희 다큐멘터리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다음에는 공동 프로젝트를 해볼까요? 거대 방송사와 독립 제작자의 협업, 멋지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 저는 다시 보도 스테이션 앵커석에 앉았어요. 달라진 건 제 옆에 팩트체크 코너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뉴스가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는지, 배경과 맥락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코너죠. 또한 매달 한 번 정준호 PD와 함께하는 이웃의 시선 특집 코너도 신설되었어요. 카메라 불빛이 켜지고 방송이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사토 아야코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있게 카메라를 바라봐요. 뉴스는 사실을 전할 뿐 아니라 이해를 열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벽이 아닌 다리를 놓는 뉴스를 하고 싶어요. 한 작은 여행이 제 인생과 직업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대형 방송사와 독립 제작자가 손을 잡으면 더 넓은 관점의 진실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지금도 제 책상 서랍 안에는 리본 달린 그 사탕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